네, 백운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동 지역구 오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의회에서 의원이 한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사후 조치하고 있는지, 이후 관리 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작년 제300일에 임시회의에서 질의했던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처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의원님의 모두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영순 의원님의 센스 있는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의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클린하우스 관련 총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이행보증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총 86개 민간위탁 사무 중 이행보증보험에는 카리타스 어린이집 등 35개 사무, 계약보증보험에는 가족센터 등 30개 사무가 가입하였습니다. 반면 독립재산제로 운영 중인 9개 사무를 제외한 12개 사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협약 종료 이후 재계약 시점에 맞추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이행보증보험 현황 전수조사 시행 여부와 일관성 있는 보험가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관성 있는 이행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중 보험사 보험상품에 따르면 계약서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은 우리 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반면 계약보증보험은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만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즉, 두 보증보험 모두 수탁기간 세입 세출 예산의 10% 이상 금액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협약 이행을 보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의 구정 질문 이후 보험 현황을 재조사한 결과 이행보증보험이든 계약보증보험이든 목적과 규모, 사업 내용이 유사한 위탁사무 간에는 대부분의 사무가 동일한 유형의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의원님의 제언사항을 반영하여 협의 이행 보증, 지도 점검, 의회 동의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하여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민간위탁 지도점검 이행 여부와 의회 동의 절차 여부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파재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재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가입한 위탁사무는 68개로 효천 어린이집 등이 해당됩니다. 파재보험만 가입한 사무는 남구청 어린이집 등 3개의 사무, 손해보험만 가입한 사무는 청소년 진로 체험 지원센터 등
6개 사무이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9개 사무의 경우 두 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미 이에 미가입 사무에 대해서는 하재와 손해보험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 클린하우스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클린하우스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의 편의성을 위하여 현재 7개소 클린하우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양림동, 올산사동, 백운 1동, 주월 1동, 효덕동의 각 1개소, 대천동의 2개소를 운영 중이며 11월에는 압천 개동마을에 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 분리수거 등 관리 업무를 위하여 3개조 5명으로 구성된 불법 투기 기동반을 배치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과의 협력을 통해서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 취약 지역인 백운 1동과 주월 1동에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참여 인력 각 1명을 전담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클린하우스 내 수거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 및 불법 투기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투기 기동반을 편성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기적으로 순회하고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301회 임시회 구정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휴일, 연휴 기간 클린하우스 관련 인력 배치와 쓰레기 불법 투기 야간 단속 강화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입니다. 혼합 배출과 불법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휴일, 연휴 기간 클린하우스 관리를 위하여 금년 추석 후 경우에는 불법 투기 기동반 6개조 12명을 편성 운영하여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투기 기동반을 추가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쓰레기 불법 투기 야간 집중 단속을 통해서 집중 단속을 총 13차례 실시하여 가태료 부과 2건, 궤도 정비 35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주민 계도와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남구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소강국 과장이 더욱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오전 일괄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모두 질문하신 의원님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주시고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의 허가 시 10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해 시간을 통해 일괄 질문 방식에 모두 질문하신 오영순 의원님이 보충 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모두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는 보충 질문서를 제출한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실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순 의원입니다.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이번 답변서를 통해서 행정사무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해서 기관의 이행보증보험 및 화재보험, 손해보험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가입된 기관에 대해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8대 9대 걸쳐서 구정질문 여러 했는데 이번처럼 답변을 성실하게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추가 질문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활용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고 제가 이제 추가 질문을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겠다고 해서 부구청장님도 아마 많이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서에 해당 치료소관 국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남구에서 청소행정에 관해서는 윤재유 과장님 이상은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윤재유 과장님 모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재구입니다. 네. 제가 답변서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느꼈습니다. 취약한 부분이 있긴 하나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쓰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진짜 정말로 잘 되고 있을까요? 방송실 자료 화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지금 10월 13일에 찍은 주월동 클린하우스입니다. 주월동 클린하우스는 제가 2024년 구정 질문할 때도 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구정 질문했고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구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구정질문 후에 1년 반이 지났는데도 행정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답변서에 보면 작년에 제가 제언도 이렇게 했습니다. 강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보면 23조 환경관리과 업무 분장에서 2호 불법 투기, 과태료 부과 징수, 3호 동 청소 업무 지도 감독이 있고요. 제50조 동장 분장 사무에는 제17호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 단속 및 처리, 제18호 취약지 공안지 골목길 등 청소, 제19호 청소 민원 접수 처리 및 대주민 홍보 사항 등이 동장 분장 사무로 적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동분장 사무인데 하고 있지 않냐고. 그랬을 때 잘 하겠다고 하고 이번 답변서에도 동행정복지센터 통장과 협력하여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만큼의 행정상 조치를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각 행정동에 공문을 시행하고 동장님과 회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저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저게 현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목적은 재활용을 수집해서 인근 주민들이 잘 배치를 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오영순 위원님 가셨다시피 제주도하고 저희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변명이 아니라 주간에는 관리가 잘 됩니다. 주간에는 근무자들도 있고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희 남구 현실은 야간 시간대에 관리가 되지 않고 그 폐기물이 적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야간 시간대에도 관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변명같이 들실지 모르겠지만은 야간 단속을 13회 실시를 해서 2회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35회 계도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은 그걸 드린 게 아니고요. 예.
답변에 쓰셨던 것처럼 네. 동행정복지센터 통장과 협력을 통해 상시 관계를 관리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쓰셨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행정상 어떤 조치를 하셨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행정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저희들이 공무원 시행을 하고 주요 일정에서 회의를 한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월 일동만 하셨는가요? 네, 시간상 주요 일정만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설치가 몇 군데 돼갖고 있는데 주월 일동만 하셨는가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주요 일정이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만 있었습니다. 주월 일동이 가장 취약해서 주월 일동만 하셨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그리고 그렇게 했고 나머지 동에 있는 것은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 4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 4번입니다. 4번. 4번. 예, 여기가 4번입니다. 다른 동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양림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클린하우스입니다. 동사무소 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 사진이 잘 관리가 안 된 사진만 나와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럴까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10월 13일 사진입니다. 10월 13일 사진입니다. 10월 13일 사진이고요. 그러면은 10월 20일 자료 6번 부탁드릴게요. 자료 6번. 아까 말씀하신 주월동입니다. 저희가 어제 오후 2시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구정 질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7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7번. 위쪽은요, 압촌동입니다. 그 아래쪽은 효천 2지구 상가에 있는 클린하우스입니다. 오후 3시 정도 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간에는 잘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압촌동 같은 경우도 지금 멀리서 보니까 이러죠. 가까이서 보면은 기존에 있는 쓰레기들 계속 바닥에 있습니다. 적체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구정 질문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아니어도 아까 여기 답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 가시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거가 말끔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방송실 자료 3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3번. 네, 여기는 어딘가요, 과장님?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딘가요? 월산 사동입니다. 예, 월산사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시민 참여 예산으로 설치된 재활용 클린하우스입니다. 2024년 5월에 제가 여기에 관해서 구정 질문을 했을 때 잘 하시겠다고 했고, 저희 답변서에 보시면은요, 어떤 답변서가 왔냐면, 조치사항에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 단속, 지속적인 증거 시확보, 가트로도 처분하고 향후 계획에 클린하우스 한 기소 추가 설치, 효독동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6번 자료에 보여드린 효독동은 클린하우스 설치 시 청결 관리자를 사전 지정해서 협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번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5번 자료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앞면이고요. 뒤쪽에 있는 사진은 똑같은 장소의 바로 뒷면입니다. 저기 효독동 상가 한가운데예요. 상가 한가운데. 근데 저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 조치를 제가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냐. 지정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관리하는 사람을.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지정하면 저기에다가 다리 같은 경우도 교량 같은 경우도 관리자가 명패에 명시가 됩니다.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서. 근데 저의 답변서에 조치사항에는 지정하겠다고 하고 지정이 돼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답변서 받았을 때 제가 통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다는데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유기적으로 협조 안 된 것은 우리 과장님이 탓할 건 아니고요. 동과 각 부서와의 업무 분장이라든가 모르는 것은 남구청 전체에서 같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한 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클린하우스를 2번 구정 질문을 한 주제를 가지고 2번 하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너무 유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타구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강주에서 클린하우스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동구입니다. 동구는 16군데가 있습니다. 동구는 저희보다는 구도심도 많고요. 그래서 구도심 어디가 많이 있냐면은 원룸 세대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저희 남구도 구도심에 있습니다. 앞촌 그리고 또 추후에 하려고 있는 개동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은 본인들 집 앞에다가 재활용을 분리하기는 공간이 너무 적으니까 조금 가지고 나와서 공용 공간에 있는 데다가 잘 분리를 하면 싸울 때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클린하우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강주에서 클린하우스를 동구에서 가장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2022년 이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산구도 마찬가지고요.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남구는 지금 이 상황에 개동마을에 또 하나 하겠다고 1,300만 원을 광역위생 매립장 주민수거 사업비 1,300만 원을 거기다 배정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잘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만 안 되고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타구 사례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산구나 동구는 저희는 클린하우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재활용 동네 마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이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인력비를 6,300만 원 2025년에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2 5,040만 원, 구비 1,260만 원, 12는 폐기물 처리 분담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주광역시는 폐기물 처리 분담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이걸 다시 각 구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분담금이라는 것은 폐기물은 소각이나 매립하는 두 가지 방법 아니면 재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활용이 아니고 소각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때 징수하는 겁니다. 저희도 2024년에 1억 정도를 시에 납부했습니다. 이거를 자원으로 해서 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2025년에 우리 남구도 폐기물 처분 분담금 징수 교부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공동 집화장 확충 지원 사업, 재활용 처리비 지원 사업. 재활용 처리비 지원 사업은 재활용하고 남은 것들에 대해서 재활용이 안 되니까 아까처럼 분리를 했는데 분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이거를 소각하고 아니면은 매립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사업비가 아닌 재활용이 잘 되게끔 클린하우스가 잘 유지해서 분리가 잘 되게끔 하는 데도 사업비를 쓰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사후에 여기 처리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쓰고 있어요. 광산구 예를 제가 한번 드렸잖아요. 강성구는 오랜 시간 여기도 근무하지 않습니다. 3시간 동안 근무합니다. 3시간 동안 근무하는데도 유지가 깨끗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강산구 자료를 따로 받았고요. 동구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제일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동네 반항이 여기는 자체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2억 2천만 원. 기간제 근로자를 1시간당 12,930원 3시간 그리고 16군데 그리고 주 27일 근무해서 2억 2천만 원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소모 물품비로 2천만 원을 세워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강산구가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타구하고 비교해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다시피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클린하우스보다는 다른 데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처분 부담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첫째로 잘못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이 클린하우스 취지 자체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계도를 하거나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관리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관리인이 지정이 안 됐다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효덕도 같은 경우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사람이 관리를 하고 다른 일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거는 그 부분만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일까지 병행하면서 지정은 6군데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주월동 푸른길 옆에는 저희들이 재생 일자리 사업 2명이 하고 있고 순복음 교회 옆이나 양림동 같은 경우는 청소 기동반이 2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정동이라든가 압천동도 가로 청소년이 1명이 대천동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효천 이지구도 가로환경 2사람이 실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선발했을 때는 저희 나름대로 가로환경 미화 중에서 제일 성실한 사람을 선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예, 주신 답변하고요. 예. 앞전에 주신 답변 그리고 답변서에 있는 답변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답변서에 주셨을 때는 동과 협력해서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은 다시 6개 군데 관리를 가로환경원들을 배치해서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답변이 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립니다. 자, 자료 8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8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자, 밑에 계신 분 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계 쪽은 어제 2시에 찍은 사진이고요. 아래는 오늘 당일 아침 9시 출근길에 찍은 사진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쪽은 2시에 저렇게 깔끔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잠자고 나니까 저기다 갖다 버리시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갔을 때 차를 대니까 어떤 그 동네 사시는 분이 한 분이 내려가시려다 다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를 한참 보셔요, 아주머니께서.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제가 저희 지원관님하고 같이 가는데 지원관님은 차를 대고 나는 문을 열고 내리길래 쓰레기를 거기다 버릴 줄 알았대. 그렇게 아마 버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민들의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도 문제가 되긴 하겠죠. 그러나 그거를 그 탓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탓만. 그러시면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주월동에 지금 저 일하신 분이요. 자활 파견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분에게 저는 정말 주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저는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감사드리고요. 된다고 하면 하다못해 남구청장님 감사패라도 하나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요. 그분들이 그 동네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더 더러워져도 어떠한 실현 예사가지 않고 꾸준히 묵묵히 일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 주민들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께서. 그래서 당신은 음료수라도 하나 사다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이고요. 폐기물 처리 분담금을 가지고 꼭 재활용 클린하우스에다가 인력을 배치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타구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강상구는 폐기물 분단 처분금을 사용하는데 동구는 저희보다 재정이 좀 더 자주도가 저희보다 더 높긴 하지만 그래도 구도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사활을 걸고 구비 100피로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10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5개구 전체, 강주시 전체 청소행정과에 관련된 예산서를 딱 살펴봤습니다. 타구하고 5개구 중에 타구하고 저희하고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타구는요. 재활용,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홍보비가 없습니다. 홍보비는 직접 행위가 아닙니다. 간접 행위. 주민들의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홍보는 환경부, 강주광역시는 더 많은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6천, 한 사업 하나에도 막 4천만 원씩 세우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는 그 홍보비로 가지고 이 1,000만 원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처럼 12,930원으로 2명을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3시간 하면 동네 주위분을 한 분을 모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감시하게 한다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던지고 가는 걸 조금이라도 방지하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작년에 제주도 가서 보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부럽다라고. 과장님은 특히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의 청소 행정에 관해서는 남구뿐만 아니라 강주시에서는 자타를 아마 가지고 계시는 경험이라든가 다른 노하우는 충분히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은요, 그냥 놔둔다고 해서 계도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홍보비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하고 있다면 저희는 직접적인 것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홍보물도 저희는 제작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그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뭘 만들었는가 한번 올바른 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그걸 한번 알고 싶었어요. 이렇게 리플렛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면 이건 어디로 갈까요? 다시 쓰레기가 됩니다. 아니면은 기껏하면 종이 재활용이 되겠죠. 이런 것 말고 직접적인 사업비를 좀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압니다. 저희가 타 구에 비해 청소 행정에 직접적 행정비를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효촌 2지구 설치할 때 폐기물 처리 분담금 받아가지고요. 시에다가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걸 10년 거치해서 저희가 지금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도 압니다. 이제 26년, 27년 두 번 남았다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26년, 27년이 지나고 나면 향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먼 생각도 좀 하고 미시적인 생각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우리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중에요. 시니어클럽,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인데요. 시니어클럽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이라고 104분의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하시는지 혹시 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관내 공동주택 11곳에 재활용, 공동주택에는요, 자체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에 다양한 재활용 용품을 내놓고 있는데 그 분리수거장에서 어르신들께서 플라스틱만 따로 분리를 합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인 일자리 자체적으로 우리의 직접적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협약을 어떤 정책하고 맺다든가 해가지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 없다고만 이야기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시는 것처럼 가로 환경 노동자들하고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다양한 인력풀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똑같은 말씀 자꾸 드리는데 청소 행정에 가서는 다른 어느 누구의 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드립니다. 여기 답변서에 나온 것처럼 동에 원래 분장 사무인, 동에도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안 계신가요? 지금은 숙직 안 하신가요? 근무 안 합니다. 몇 시까지 근무하신가요? 8시면 정시 퇴근입니다. 6시면요. 그럼 야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면 한 번이라도 월산사동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엎지면 코 닿을 때입니다. 엎지면 코 닿을 때를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 지역구 양림동이지만 양림동은 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가 있는지도. 맨날 지나다니지만. 그 안에도 며칠째 쌓인 먼지가 하얗게 낀 먼지가 끼어대 못해 이렇게 태가 입힌 클린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히 분장사무로 하셨습니다. 저도 8대 때는 통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요, 쓰레기 단수가로도 다니고요, 청소도 따로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게 동에서 분장사무에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또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노조에서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가 어디가 있습니까? 분장사무에 있는데 코로나 때 잠깐 안 했던 것인데 코로나가 지나갔는데 다시 하라는 것에 왜라는 말이 나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노조에서 또 어떻게 저에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으나 없는 것도 주민들의 남구민의 발전에 남구민들의 생활에 필요하다면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있는 것을 안 하겠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제가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남구에 재활용 무인 해수기가 몇 대 설치되었고 있습니까? 예? 재활용 무인 해수기. 물리수기가 자,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푸른길에 2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차 가지고 또 오늘 가져왔다 다시 가져가시는 분들 제가 몇 분씩 봤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까 주월동 같은 데도 거기에다가 무인 해수기를 같이 설치하면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불법 쓰레기 사람들 없을 때 투기하지 있을 때는 투기 안 할 겁니다. 예. 그런 방법들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푸른길에 있는 무인 해수기에는요 야간에도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에 가면 줄 서니까 야간에도 가서도 줄 서서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군가 감시하는 눈이 시민의식만 요구하지 마시고요. 있다면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플러스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 개동마을에 추가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여기가 어디까지 진행돼 갖고 있는 건가요? 곧 그것은 개동 마을에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 수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광경 유성 매립장 수건지역 내 주민 수건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클린하우스 사업은 올해까지만 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예산 자체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요구한 미설치된 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또 안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도 도시면 관리가 안 된 상태에 대해서는 안 하겠고 아까 5번 사진 울산 사동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사동 같은 경우도 동에서 동장님께서 제가 뵀는데 동사무소 바로 코너에 모퉁이에 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붙어 있는데 그것도 관리가 안 됩니다. 동에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동장님이나 자체장을 만나 뵀는데 밤에만 투기를 한다 그렇게 밤에로 그래서 동장님하고 자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합의하에 이것을 대천동으로 이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천동 어디로 간가요? 대천동 동장님하고 합의해서 이장동으로 이전하기로 저하고 두 분은 다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대천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산사동 바로 코너에 있는 것도 동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데 대천동은 대천에 동이 몇 군데 아십니까? 이 부분은 법정동이?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천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께서 자기가 관리자를 자체를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이장동이면은 그 이장동 거기 통장님은 하시기로 한 조건 하에 저희들이 이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은 압촌동에 있는 클린하우스 압촌동 사진 자료 2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기 압촌동 사진이거든요. 13일 날 찍은. 그 다음에 자료 7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7번 우측에 좌측 저 핑크색 플라스틱 보이는 것이 거기가 압촌동입니다. 아까 보신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는 클린하우스 쪽에 전체가 쓰레기가 있었고 여기는 저 키티 아마 아이들이 쓰는 뭐 플라스틱 놀이기구 같은데 저것만 빼고 나머지 튀어가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압촌동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관리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가로환경 노동자께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신 것 같은데 이 압촌동에 저는 뭐 때문에 이 압촌동을 따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저렇게 하면은 대촌에 세 개가 들어갑니다. 월산사동까지 해가지고. 근데 동사무소에서 멀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고 이 압촌동은 바로 옆에가 압촌제가 있습니다. 그 옆에가 뭐가 있냐면은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에서 사람들이 쉬러 오는데 저렇게 관리가 안 돼. 클린하우스가 옆에 있어요. 그럼 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촌에도 또 설치하실 때 조금 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있다고 필요하다 해서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설치를 했으면 관리가 돼야 돼요. 그 관리를 그냥 성숙된 시민의식, 주민의식만 요구하지 마시고. 오영순 의원님, 보충 질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0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과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남구청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십시오. 타 구와 비교해서 왜 남구만 못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남구 의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떤 생각으로 말씀드릴까요? 남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서 제가 행복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저도 아픕니다. 잘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지적할 때 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남구의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우리 과장님하고 저는 사이가 8년 동안 참 좋았습니다. 근데 아마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그 변화가 주민들의 남구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고 와 남구 정말 일 잘한다. 그래서 천백 공직자 여러분과 저 같은 그리고 김병대 청장 같은 정치인도 칭찬을 받는 남구가 되게 바라는 마음에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구정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있어주시고 그리고 SRF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건 압니다만 SRF 민원만 가지고 남구 청소행정을 다 거기다 올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소한 것도 섬세하게 상세하게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오영순 알겠습니다. 의원님, 윤재구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